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12월 1주차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예측한 대로 거의 장이 횡보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는 급락했지만 일단 시장은 그럭저럭 횡보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주요 지표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은 없고 금리 인하는 단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듯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지갑이 얇아져서 그런지 이 부분에 변동폭이 크긴 합니다만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맞이하여 좀 아끼다가 이번에 이제 좀 많이들 지른 듯 합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연말연시 지나가고요. 좀 다음에 가라앉았다가 이런 형식으로 또 신학기 되어서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침체가 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주택 판매인데요. 일정의 거래량도 감소했고 신규 주택도 요즘 금리가 워낙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전월 대비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대의 담보대출금리 받아서 지금 7%가 넘는 걸 갈아타는 게 조금 웃기는 얘기죠. 아무도 그런 바보짓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실러 대도시 주택가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왜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세 왜곡된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다시 원활하게 거래량 내려가면서 가격이 다운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연말 시즌을 맞아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이 부분도 금리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많이 큰 듯 합니다. 금리가 더 이상 상승이 없다는 게 시장의 그런 주된 시각이다 보니까 연말에 좀 좋아지지 않겠냐,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요. 지난주도 그렇고 좀 이런 파업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업도 그렇고 해고도 지속되면서 지금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에서 제일 먼저 감소라든지 이런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매 판매가 그래서 이런 침체 초입 구간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모기지금리가 살짝 내려오다 멈췄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파월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되게 좋게 반응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시장이 상승하면서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약하게 발언을 했냐 이런 정도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장기적인 부분도 내려올 것으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다음 주도 또 내려올 겁니다. 이번 주도 장기물도 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이익인데 3분기 GDP가 급증하면서 기업들 이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는 3분기만큼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GDP 3분기 4.9 정도 나왔는데 5.2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5.2죠. 이제 다음 달 12월 달 나와서 확정치가 만들어지면 아마 5%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4분기로 넘어오면 지금 거의 2%대 3분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 데이터 연속된 데이터 하여튼 많은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가격 지수, 즉 물가인데 물가도
0%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0.2% 정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이런 일반 대표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가격 지수는 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어느 분 예측대로 마이너스로 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진짜로.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을 통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죠. 금리가 폭락했습니다. 4.8에서 4.3이면 거의 10% 가까이 폭락한 거죠. 10% 가까이 폭락한 거는 뭐 옛날 이 정도가 아니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장의 오판으로 인해서 하이어 포 롱거로 해서 이렇게 갔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갈지 GDP 데이터부터 해서 실물 경제가 별로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연준도 파월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았는데 아직 뭐 확신할 단계는 아니고 조심조심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 시장도 그렇게 좀 많이 좋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16,021로 마감했는데 주간 단위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천장을 뚫고 가려면 GDP가 좋아야 되는데 과연 4분기 GDP가 안 좋으니까 지금 시장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똑같이 조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판매도 감소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EPS가 좋아질 수가 없고요. 상품 가격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았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증가하는 정책을 이제 거의 안 할 거라는 게 대부분 뭐 다 일반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고 연준은 시장 인플레 심리를 꺾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알아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좀 이렇게 굳이 연준이 나서서 두드려 꺾을 필요는 없는 뭐 그런 이제 입장인데 하여튼 계속 일관된 입장은 인플레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고용, 생산성 등의 지표가 나오는데 크게 뭐 개선되고 이런 쪽보다는 조금씩 경기가 식어가는 그런 정도의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제 심리를 꺾어버리기보다는 좀 보고 있는 거죠. GDP는 이제 3분기 마지막 예상과 반대로 조금 세게 나왔는데 4.9에서 5.2로 4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에는 파월 의장님처럼 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선거로 인해서 사실 뭐 내년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8, 9월쯤 되면 여기서 금리를 변동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자연스럽게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조절한다 그러면 1, 2분기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이러면 조금 많이 빨라지겠구나. 그래서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폭등했고요. 폭등했다기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지 따로 영상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MMF는 일단 다 이번 주에 뭐 다 뺐습니다. 다 매도했고요. MMF보다 정기예금이 금리가 지금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1년간 정도는 지금 금리가 제일 고점일 가능성이 뭐 제가 볼 때는 99%입니다. 그래서 MMF는 다 제외하고 일단 정기예금으로 전환했는데 이제 좀 봐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